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원입니다. 지난 125강부터 이렇게 카메라 퍼스트 업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에 또 어떤 질문이 있는지 또 살펴보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드라마 지금 그 스킨톤을 보고 있는 건데요. 스킨톤을 보고 있는 모습을 적은데 여기 지금 이분이 그 여주 이 드라마 여자 주인공이 있고 지금 여기 이제 카메라 이 퍼스트 팀들이 지금 어라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요 HD 카메라, UHD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약간 렌즈가 길죠. UHD 카메라가 있고 지금 조명은 이렇게 반사광을 써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카메라 퍼스트들이 지금 카메라 어라인을 조정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다 봤습니다. 자, 업무에 대해서 아까 지난 회차도 보신 복면가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복면가왕의 경우 보안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나 여쭤봤어요. 이제 복면가왕은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면가왕에 어떤 그 파견직이라든가 어떤 그 인터뷰를 한다든가 할 때는 복면가왕에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다. 이걸 하시면 돼요. 서약서는 기본이고 모든 스태프가 핸드폰 카메라에 촬영 방지용 스티커를 부착해 제대로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촬영 이렇게 스마트폰 요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촬영을 못하게 아예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 또 보안 요원이 띄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국가 행사라든가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뭘 행사든가 할 때 지금은 청와대 없어졌지만 들어갈 때 이렇게 경호팀에서 이렇게 부착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 띄워주고 이런 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복면가왕도 누군지 이 아티스트가 누군지 알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MBC의 텔레라인 이외에 카메라 케이블 전문 회사가 있는지, MBC의 텔레라인이 가장 큰데 여기 말고 또 딴 데가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예술이라는 회사에서 4-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100분 토론, 저녁 생방송, 통일전망대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국예술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3명이 4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팀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대부분의 모든 그 카메라 케이블에 대한 운영은 텔레라인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텔레라인의 직원 수와 타사 업무도 참여하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20명 이상이고 JTBC도 참여를 하고 있고 KBS의 중계지원과 SBS 참여를 한다니까 다방면으로. 왜냐하면은 여러 군데 일을 해야 또 이렇게 어떤 이 수입이 있어서 월급을 주다 보니까 MBC는 물론이고 JTBC 또 KBS 중계지원 SBS도 참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BS는 어떻게 운영? SBS 참여를 한다는데 그럼 SBS는 어떻게 운영하냐? 100% 참여 안 하고 그랬더니 SBS는 케이블 업무를 2년 파견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성이 다소 떨어져 SBS 카메라 감독이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MBC는 텔레라인에서 쭉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10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1년 된 사람, 막내 이렇게 막 여러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SBS는 파견직이다 보니까 2년이 되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뽑고 2년이 되면 나가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맨들이 카메라 감독 불만이 있는 거예요. 좀 알만하면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업무를 쓰기에는 또 SBS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SBS가 좀 나은 건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만은 일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SBS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입문하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방송과 카메라에 대해 관심 있는 자가 입사를 하고 스튜디오나 중계 카메라 메커니즘을 공부하기에는 최적의 회사라고 생각하며 향후 카메라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사를 권장한다.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 감독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텔레라인에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카메라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라든가 메커니즘을 잘 알고 하게 되면은 카메라 하는데 쉽겠죠. 그리고 평소에 카메라 연습할 수 있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텔레라인에 들어오면은 카메라에 대해서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운영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 직원의 비율을 여쭤봤더니 과거에는 한 명도 없었으나 지금은 4-5명이 근무하고 있고 카메라 설치 시 세심한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자 또 직원들이 또 남자 직원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본 예를 들어서 음악 중심 같은 경우는 가사지를 넘겨준다든가 그런 자잘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인터뷰할 때보다 아마 지금은 더 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두면 어디로 가냐 이거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야외 촬영 전문회사나 카메라 감독으로 진출한다.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은 바로 지상파가 아니라 다른 케이블이라든가 뭐 이런 그 제작사의 카메라 감독에 진출하고 촬영 전문회사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신입의 시장원 채는 어떻게 하냐 여쭤봤더니 갑자기 결혼이 발생하거나 향후 프로그램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한 달 전에 미리 채용을 교육을 시킨다.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 그러니까 어딜 가버렸어요. 다른 촬영 전문 회사나 카메라 감독을 그러면 그런 거라든가 향후 프로그램이 생길 예정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그럼 미리 뽑아야 돼.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투입을 시킨다고 합니다. 면접 기준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방송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보고 하고자 하는 열정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보며 3일 정도 견습 기간을 거고 채용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태도를 보고 이 친구가 지각을 안 하는구나, 성실하구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카메라 퍼스트 업무에 대해서 하면서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더 드라마 제작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쇼 제작에 관해서 한번 쭉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쇼도 굉장히 양이 방대해서 원래 드라마도 한 100강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127강까지 왔는데 쇼는 아마 더 길지 않을까. 쇼도 한 100강을 예상하는데 아마 그래서 쇼까지를 하려면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라마에 대한 모든 걸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쇼 제작에 관한 개요부터 K-팝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또 천천히 한번 긴 호흡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